광양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화축제를 취소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축제 개최 여부와는 별개로 상춘객들은 마스크로 가린 채 꽃구경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시내버스가 기습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버스 회사에 무책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기로 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전남 지역 29곳이 선정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주택 정비 등 사업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말까지는 광양 매화축제 기간입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매화축제를 전격 취소하고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매화마을 관광객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축제 개최 여부와는 별개로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마스크를 호흡기로 단단히 가린 채 꽃구경에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올해도 매실나무는 꽃을 피웠습니다. 가지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서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매화는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눈에 띄게 변화된 게 있습니다. 바로 관광객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화축제가 취소된 상황. 당초 계획대로 축제가 열렸다면 관광버스 수십여 대가 줄을 잇고 있었겠지만 관광버스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매화마을의 풍경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관광객 수가 한눈에 봐도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상춘객들도 모두 단단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봄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던 홍쌍리 매실명인의 집. 이렇게 넓은 공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2m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관광객들도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봄꽃 나들이를 즐깁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리 와요. 오면서도 조마조마해. 여기 있는 주민들이 또 반겨줄까. 너는 힐링이 되지만서도 또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또 그거 되잖아요. 축제 취소된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꽃이 좀 이쁘게 피어 있어서 그런 데로 또 아쉬움이 있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골칫거리였던 불법 노점상은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축제 때마다 길게 늘어서서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축제가 취소되면서 노점상들도 마을을 찾지 않은 겁니다. 예, 저희 식당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에 대해서 노점상이 없는데 너무 좋아요. 포장마차가 없는 데에서는. 온 마을을 하얗게 뒤덮은 봄의 전령 매화. 코로나19 비상시국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에서는 3월부터 봄축제가 열리곤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남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도구는 4월 8일 개막이 예정됐던 42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도 4월 3일로 예정된 유달산 봄축제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가 취소됐고 영암 왕인 문화축제도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여수와 고흥에서도 5월로 예정된 거북선 축제와 우주항공 축제에 대해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개학이 한 차례 더 미뤄졌는데요. 반대로 집단 감염 걱정에 휴원을 결정했던 학원가들은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막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학기 학생들로 붐벼야 할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교육부가 오는 23일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휴교 결정이 내려진 학교와 달리 학원가는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경기 부천 지역 내 학원가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이상 휴원에 들어갔던 경기 지역의 입시 학원들이 이달 들어 대부분 정상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휴원 일주일간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수업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다 많이 나오나요?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더 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다 수업 나오고 있어요. 교육부는 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의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 학원과 교습소 12만여 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5만여 곳으로 전체 43%에 그쳤습니다.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더는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지. 또 저희도 생기다 보니까 또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게 제일 걱정. 나갈 돈 걱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속 수업에 나서고 있는 학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제각각입니다. 엄마들이 학원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가까이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그럴 텐데 혹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학원을 나오지 않게 되면 학생들이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 PC방을 가게 되는데 독서실이나 PC방을 가게 되면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금 지원까지 조건으로 내걸며 휴원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학원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수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 학생 감염병 관리에 경영난까지 겹치며 사교육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영암군이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영암군은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에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 돌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돌봄은 소독과 발열 체크, 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과 등원 중단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가정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가 아동의 등원을 희망하면 해당 시설에서 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7,000여 명의 소재지가 모두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정부에 제출한 명단 가운데 누락된 신도와 명단 제출은 안 됐지만 연락이 안 된 신도의 신고 의무화, 신천지 신도 중 대구 집회 참석자와 기침 발열 등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신도 185명이 자진 신고했으며 시군의 미확인자 추적으로 1,025명, 전남지방경찰청 협조로 508명 등 1,718명의 미확인 신도 소재지를 모두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증상자는 240명으로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됐습니다. 고위험 직업군 815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은 교통망이 연계되고 생활권이 밀접해 방역 정보 공개 등 공동 대응 체계 필요성이 잇따랐습니다. 세 개 시는 앞으로 감염병 확진자와 의심 환자에 대한 정보와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방역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우체국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전남 지역 읍면단위 우체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1인당 한 매씩만 판매합니다. 판매 가격은 한 매당 1,500원입니다. 또 동일인의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과 협의해 번호표 배부 시간을 오전 9시 30분으로 단일화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번호표를 오전 9시 30분에 배부하고 판매는 종전대로 우체국은 오전 11시,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모든 국민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완도군은 최근까지 마스크 14만여 개를 확보해 주민센터와 병원, 기관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 확보가 어려워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를 추가로 구입해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14만 매를 구입을 해서 그중에 11만 7천 매를 기공급을 했고요. 이제 잔량을 보유하면서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4만 매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강진군이 임산부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강진군이 암 환자와 임산부, 희귀 난치 질환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2,545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청 직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법과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장보고 수산물 축제 추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청산도 축제는 가을 축제를 도입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는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 회사가 해마다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임금 인상분을 목포시에 요구하라며 떠넘기자 기사들이 파업을 결정한 건데요. 목포시 의회가 버스 회사의 무책임한 파업을 막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목포 시내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멈춰섰습니다. 버스 회사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민들은 버스 회사의 기습 파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시내 나가려고 와서 보니까 버스가 없어가지고 모임에 가는데 한 50분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또 오는데 또 50분을 걸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해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은 40억 원 규모. 해마다 지원금이 늘고 있는데도 버스 회사는 임금을 올려달란 기사들의 요구를 목포시에 떠넘겼습니다. 결국 목포시는 교통 대란을 우려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금을 내준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목포시는 시내버스 업체를 상대로 경영진단과 회계검증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근로자 수는 물론 재정지원금이 적절한지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목포시의회도 시민 편의가 최우선인 만큼 앞으로는 적정성을 따져 지원금을 주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버스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양호할 경우 지원금을 줄일 수 있고 부실하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6일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박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 최종 통과 여부는 1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어릴 적 꿈을 이루고 살고 계신가요? 그 꿈을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꿈과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송여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카페.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술 작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청동 주물 조각상도 눈에 띕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고흥 출신의 설치 예술가인 정진홍 작가 갤러리입니다. 정 작가는 지난 2015년 작품 활동을 위해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28명의 스타 조각 동상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 작가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찾는 것. 결국 정 작가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설치예술을 하면서 놓았던 연필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꿈을 찾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걸 배우고 싶었는데 장소가 없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성, 또 강진, 또 광주에서도 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아주 편한 문화 공간이 됐으면 싶어요. 2017년부터 소솜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을 모집했고 현재까지 이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솜은 소나기가 한 번 내리는 동안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이르는 말입니다.
정 작가는 지난 2018년부터는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 공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 농어촌 사회에서 굉장히 참 좋은 공간이고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많은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 작가는 장흥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 세워진 동상회에도 1962년 이전의 대중예술인 72점을 포함해 100인의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것.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작품을 좀 늘려서 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는 자리가 장흥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전남 지역 29곳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신규 사업 대상지 127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23곳, 경북 19곳, 충북 15곳, 전북 13곳 등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420억 원을 시작으로 모두 2,1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며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노후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과 상하수도 정비, 축대 정비와 소방도로 확충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대출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자금 2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소상공인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로 3천만 원 이하는 100%, 이상은 90%까지 보증률이 적용됩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을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8억 원 규모에 한해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이며 보증 기간은 5년입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과 연계하면 2년 동안 3%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우리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해안 쪽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 우리 지역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잦은 비 소식과 큰 일교차에 한 주 사이에도 오르락내리락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